이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이제 체포 명단에 대해서 이 주요 인사가 평소 윤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왜 싫어하는지를 상세하게 군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나왔는데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이재명, 한동훈, 조국에 대해서는 왜 부정적인지 아실 것 이러면서 설명도 안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원래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의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 같은 사법 체계를 만든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사실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체포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유가 부정선거 관련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며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요거는 일관돼요. 일관돼요. 왜냐면 네. 시정연설 갔을 때 대통령이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야. 겸의 한 사유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부정선거를 설파하고 있는데 친하다고 믿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동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역시 체포 대상자에 올랐다. 아니 근데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체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탄핵돼야 되죠. 어떻게 이런 자가 모델한죄든 뭐든 떠나서 제정신이 아닌 분이 국군 통수권을 쥐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그럴 일은 저는 뭐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국군 통수권을 쥐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시정연설 하는데 박수 안 쳤다고 계엄하고 부정선거 본인이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맞장구 안 쳤다고 체포해라고 그러고 체포가 그냥 체포가 아니잖아요. 노상호 수첩에 의하면 체포한 뒤에 구금되고 패선에 타서 백령도 가다가 가는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마무시한 체포인데 그냥 맞장구 안 쳤다고 체포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의 사유는 더 좀 웃겨요. 이재명 대표랑 가까워서 그리고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많이 해서 싫어 이러잖아요. 최고 지도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제해야 되고 항상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입맛에 맞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대통령이 기분 좋아하니까. 그래서 참 이런 점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게 부정선거와 하이브리드 음모론으로 변론의 절반 정도를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음모론 33분, 하이브리드전 31분, 그리고 북한 지령문 이런 것도 한 30여 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소모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본인들이 변론할 수 있는 법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미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기도 한 것들을 보면은 이미 본인들도 이건 그냥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상황을 뒤바꾸긴 어렵겠구나라고 법률가로서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이 이러한 논리 전개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대리인단님 처음부터 기각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도 물론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기각을 목표로 하는 분이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분이겠죠. 그런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장사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설파하고 무슨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이른바 구구 월드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본인 장사의 장으로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장사의 장이다. 이미 법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126번이나 그 안에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냥 본인이 어차피 극우 지지층 내에서는 부정선거가 어쩐 신념처럼 돼 있으니 그냥 자기가 거기서 얘기한 것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했다면 이미 법원에서 100차례 넘게 기각된 안을 또 끄집어내면 이분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해서 오히려 탄핵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그냥 자기 장사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어제 이제 보면 윤 대통령 측이 사실 탄핵 심판 내내 이 비상계엄 수사기로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진술조서 증거로 조사하는 거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강하게 이제 제외해달라고 항의를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 이미 4차 기율에 다 이루어진 건데 뭐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러니까 변호사가 가방을 싸서 그대로 나가버렸더라고요. 조대현 변호사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관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 좀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후배들이잖아요, 이 현재 재판관들이. 아니 내가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단칼에 지금 잘라버렸어? 이거 너무하는구만, 기분 나빠. 그래서 그냥 나가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들어보니까 내가 맞아 4차 기일 때 저런 얘기한 거 내가 깜빡 잊었구나. 아유 잊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네. 아유 창피해라. 그래서 나간 거지. 뭐 이렇게 좀 확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화가 나서 또는 아주 크게는 자신의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그 조지호 청장의 검찰 진술조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증거로 돼서 물론 채택은 이미 됐었고 이것들이 시연되니까 항의성으로 나간 건데 어차피 할 말도 없어서 나간 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내일 10차 변론을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은 하되 변론 시작을 1시간 정도 늦췄어요. 그래서 3시에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정대로 굉장히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9시쯤 끝나서 야간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야근 확정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네. 좀 그래도 계속 가겠다. 심리를 어쨌든 속도감 있게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세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내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길게 끌진 않을 것 같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어볼 거는 간단히 몇 개밖에 없고요. 간담회였나 국무회의였냐. 그렇죠. 그리고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뭐 시간이 길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한테 진짜 그거 지시 받았냐, 6번 통화했냐, 봉쇄 지시 받았냐, 뭐 해제 지시 받았냐, 이런 거지 뭐 이분들과 비상계엄의 논리와 관련해 가지고 쭉 뭐 같이 논쟁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은 지금 각종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라든지 검찰 조서에 일관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이분들 세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을 확정 짓고 싶어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러니까 시간 좀 늘어서 여기서 어떻게든 끝내겠다. 나중에는 양측의 이제 최후 진술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 정도만 더 하고 증인들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끝내겠다. 시간을 좀 미루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 측에서는 미뤄달라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과 겹치고 구속 연장 취소 여기 소송 관련돼서도 겹치니까 미뤄달라고 했는데, 이미 기각했던 한덕수 총리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잖아요. 네. 뭐 지나치는 헌재 흔들기가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대통령 측에 그러면 그래 너희들 뗐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내가 해주겠어. 근데 또 때를 쓰는 거죠. 미뤄달라.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선을 그은 거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여기서 더 계속 해주면 헌재가 구구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헌재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단호한 시간을 늦춰서라도 우리는 그날을 증인신문 등은 마지막으로 할 거야. 라는 사실상의 선언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야. 예. 더 이상은 안 돼. 뭐 예, 이런 식의 그렇죠. 선을 그은 거다. 예. 근데 사실 윤 대통령 어제 헌법재판소에 왔다가 다시 갔어요. 참석 안 하고. 저희도 이제 속보로 굉장히 일찍 왔네요. 뭐 이러면서 2시 시작인데 벌써 한 12시 반인가 정도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40분인가 요 정도에. 그랬는데 그냥 참석 안 하고 돌아갔더라고요. 왜 왔다 갔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20여 년 전에 제가 한 평짜리 검찰 조사실에서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창문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계속 조사받다가 설렁탕 먹다가 또 조사받다가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사 끝나고 밤 새벽 1시에 이제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바깥 공기가 이렇구나. 예. 와,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의 인생 영화가 쇼생크 탈출인데 그 마지막 장면 이게 딱 생각이 나네요. 예. 이러는 거.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 계속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 쐬러.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뭐 내가 특별히 진술할 거 없어. 그냥 지금까지 증거 조사 관련해 가지고 각자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근데 나왔다라는 것은 저렇게 나오면 한 3-4시간 정도는 바깥 바람도 쐬고 구치소 안에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가장 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물론 모르죠. 이유는 전혀 그렇죠. 모르는데 변호인들이 수정 나중에 건데. 얘기할 수 네. 있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정도야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건 12월 3일의 계엄이죠. 그리고 그 전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 아주 중요한 이슈고 정말 대통령이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정말로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고 사안이 뭐다라고 했는데도 뇌진탕이겠지라고 얘기하는 건도 그러니까 보고에 대해서 안 들어요. 이분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고 물론 아주 자잘한 보고들은 귀찮고 힘드니까 못 들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도 이분이 보고를 잘 안 듣고 딴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추정컨대는 아마 변호인들이 오늘은 나가봐야 할 게 없습니다. 사전에 얘기했겠죠. 그래도 내가 뭐 나가지 뭐 나가서 그래도 얘기도 좀 어떻게 얘기하나 보고. 근데 이제 다 와서 쭉 얘기하다가 진짜 없어? 진짜 없습니다. 그럼 가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좀 웃긴 거지만.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설득력 게 있죠. 좀 슬프네요. 슬프기도 하고 참. 근데 이전에도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될 대통령이 알아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저는 부산 엑스포도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당시 관련돼서 뛰고 있던 분들은 이미 여러 사우디를 지원한다, 지지한다라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게임이라고 다 나왔는데 저는 가장 놀란 게 대통령의 그다음 담화가 대국민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든 바뀌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보고 자체가 제대로도 안 올라갔고 또 객관적인 보고들은 이분이 안 믿는구나. 저는 여기서 일반적인 관리자라고 볼 수가 없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큰 사고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 있고 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출발을 아마 처음에 얘기했겠죠. 가봐야 할 일 없을 겁니다. 뭐 됐어 내가 가서 뭐 그래 했겠죠. 그러면 이 국정 운영의 한 방향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서 진짜로 할 게 없습니다 하고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툭 얘기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좀 진지한 대화는 그 뒤에 이루어졌다가 그럼 진즉 얘기했어야지. 그럼 이제 변호인이 그중에 용기 있는 분은 이제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요. 그 용기 있는 변호인은 얘기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용기 좀 없는 변호인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럼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뇌피셜입니다만. 뇌피셜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경향신문 보도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금방 돌아오실 거다.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 모두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나요? 그러니까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국회에 있을 때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기각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처럼 복귀한다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성향 분석을 다 해보면 재판관들이 우리 편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한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럴 거라고 믿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죠. 그럼 유튜브에 이제 그걸 찾아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그러면은 알고리즘에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어라는 유튜브 영상만 계속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점점 더 그 속에 빠져드는 거죠. 스스로 자기 최면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준비를 못하고 근데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 파견된 국민의힘 당직자들 반 이상은 이미 좀 돌아왔다. 그렇게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몇 명 있겠지만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인용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수인데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죠. 이런 불경스러운 이제 이런 생각을 들을 테니까. 근데 본인은 다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저 하단의 제목 중에 다수는 틀린 것 같아요. 다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참담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국정 운영의 최고 사정탑의 다수가 전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집단인가라는 거는 참담하고 소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참모들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총선 때도 보고 그러면 대통령실의 정세 판단이 일반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희망 회로가 많고 그때도 이미 당은 예를 들어서 런종섭 사태, 황상무 그다음에 대파 논란 이 쓰리콤보 터진 뒤에 당은 되게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제발 좀 안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 각지에 가서 오히려 판세를 더 나쁘게 하는 그럼에도 그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참모들도 그런 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게 다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수는 아닐 거다. 다수는 아닐 것이다. 네. 근데 상당수 정도로 하시죠. 손재 앵커님 진짜 돌아오면 어떡하죠? 헌재가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요. 돌아오면 헌재가 잘 판단할 겁니다. 네, 네, 잘 판단하겠죠. 네. 근데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조금 사뭇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이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지금 당 지도부 비롯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명 넘게 모였다는 거예요. 나 의원이 개회사에서 너무 많은 의원이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죠? 이러면서 역시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가깝게 김문수 장관과 지낼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면 뭐 거의 대선 주자에 출동했다는 그리고 김문수 장관 얘기도 제가 이제 텍스트로 워딩으로 쭉 봤었는데 상당히 고민한 자 한번 물어보셔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나는 중도요. 보수, 중도 보수다 우리는 원래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니까 그런 건 얘기 않고 그냥 뭐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공직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뜬금없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고 이제부터는 대선 주자 김문수로서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려고 결심했다.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멘트가 거의 대선 주자 멘트예요. 약자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노동부 장관이 됐지만 이전에 그 얘기잖아요. 노동 파업에 대해서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재무 뭐라죠? 가게를 흔들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항복한다. 그렇지. 이런 분 말까지 한 분이 가장 힘든 자, 가장 어려운 자를 위해서 공직자는 일해야 되고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울 같은 거 갖고 다니셔야 되나? 국민의힘하고 보수파 큰일 났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의원들이 60명이나 참석을 했다는 것은 지난번 50명에서 60명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60명 가까이 참석했다는 것은 적어도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론회보다는 더 많이 많은 갔죠. 의원들이 참석했잖아요. 그러면은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통치행위, 탄핵 잘못됐어.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것에 동조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문수 장관이 이제 나 대선 후보 경선 나갈래.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외연확장이 어려운 김문수, 본선 경쟁력이 없어라고 생각할 텐데 저렇게 여론의 지지율도 받쳐주고 당의 의원들의 조직표가 합쳐지면 현행 룰대로 하면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심히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다는 것은 좀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또 그런 대목인 것 같기도 해요. 네.